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 됐기 때문에. 자, 2부. 자,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의 원칙과 전략.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미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교육 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만 해주십시오.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오늘 토요일 정모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자, 2024년, 벌써 4월 4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3분의 1 정도가 지났는데요. 2024년, 작년 말부터 여러 신문사에 나가서도 매일경제 같은데 나가서도 얘기 드렸지만은, 1월 달이 그냥, 괜찮고, 그 다음에 2월, 1, 2월은 그나마 버틸만 한데, 이제 3, 4, 5월이 조금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가 드렸습니다. 자, 이유는 일단은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제 경기가 좀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자, 1분기 실적이 조금 힘들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도 드리고 했었는데, 자, 일단은 지난주 3월 중순부터 한 4월 중순까지, 이제 3월 중순에 제가 얘기 드렸죠. 앞으로 한 달, 이렇게 얘기 드렸었는데, 3월 중순부터 4월 한 중순, 4월 한 20일 정도까지인가요? 지난주까지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내려갔다가, 이제는 다시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 주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계속 될지. 자, 2024년은 그래서 제가 표어로, 자, 민첩함을 좀 강조를 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자, 기회가 오면 줍줍을 하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일단은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려가지고요. 자, 5.25에서 5%까지 올린 상황이라서, 자, 금리가 지금 높죠. 채권금리도 높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소프트 랜딩이 올 것이냐, 이제 올해 침체가 올 거냐, 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소프트 랜딩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는 거죠. 지금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고금리 상황에도, 기업들이 실적을 아직까지는 잘 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경기도 좋고, 개인 소득과 소비도 굉장히 좋죠. 어제 이제 지표가 나왔죠. 아직까지 침체 신호는 없습니다. 그래서 침체 신호가 이제 나오면은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아직 침체 신호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게 나오면은 저희는 빠르게 후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그런 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물가가 안 잡히는 상황에서 침체가 와버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그런 신호가 나오면 바로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신호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블룸버그에서는 30% 정도의 확률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 드렸죠. 그래서 지금 침체 얘기는 거의 지금 사라진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가 나오면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2024년은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완성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뿐만 아니라, 자, 여러 가지 로봇 산업도 있고요. 메타버스 쪽도 있고, 다양한 쪽에서 4차 산업혁명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 책에 적어놨죠. 다시 오는 게 미국 주식 답이다. 그래서 2015년 정도부터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이 거의 10년이 돼가는 그런 시기죠.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자율주행도 당연히 인공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 지난주까지 S&P 500이 3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어마어마했죠. 자, 나스닥이 7% 정도,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S&P 500도 거의 5% 이상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4월 한 중순부터, 시작돼서 지난주까지, 굉장히 이제 시장이 조금 많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나스닥 100이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자, 5% 가까이 떨어지면서, 자, 댓글에서도 보이시더라고요. 나는 테슬라만 떨어져서 힘들었는데 자, 엔비디아까지 떨어져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주식을 다 팔아버리려고 그랬다. 그런데, 자, 교수님 얘기 듣고 조금 더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말이 지난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댓글로 올라왔는데, 자, 이번 주에 반등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바닥에서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은 간다 얘기 드렸는데, 가만히 있었더니 중간은 가셨죠. 다시 좀 회복을 했습니다. 자, 중간까지 회복을 했고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공포입산 시장 드디어 기회가 왔다, 바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보통 예측은 하진 않는데,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자, 유튜브 성격상 해야 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는 2022년에 제가 만든 거였어요. 2022년 9월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죠. 자, S&P 500이 3,600, 3,800 막 이렇게 내려가는 때였대. 자, 그때 제가 이 그림을 사용했는데, 공포에 휩싸인 시장 드디어 기회가 왔다, 바닥이다. 자, 우리 그때 줄줄 많이 했습니다. 그때가 막 엔비디아가 108불이었고 뭐 웬만한 빅텍들도 뭐 100불 밑으로 떨어지고 뭐 테슬라도 102불까지 내려가고 막 그런 시기였어요. 예, 그래서 자, 그 시기에 저희가 열심히 줍줍해서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고 자, 요 얘기를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얘기를 드린 게, 제가 BNY 멜론에서 나온 사람의 얘기를 이제 빗대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지금이 살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랠리는 다시 회복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분은 5,000에서 5,400까지 갈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요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 자체가 킹이다. 지금 MMF 마켓이죠. 현금 시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얘기 드리고, 올 초만 해도 8.8 트릴리언 달러가 있다고 얘기 드렸지만,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린 게 9 트릴리언 달러. 자, 이게 9조 달러 정도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현금이 지금 MMF 마켓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수익도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월급 어제 많이 받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MMF 마켓에 언제든지 들어올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 같이 한 7% 정도 나스닥이 풀백이 일어나는 경우에 들어오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이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S&P 500이 결국에는 5,099.96, 5,100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4,000대 보셨죠? 4,900대 보셨는데, 이번에 5,100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어제 5,100 뚫으려다가 수익 실현 나왔고, 5,100 뚫으려다가 수익 실현 나오고, 결국 5,100을 뚫고 세 번째 올라갔고요. 지금 다시 내려왔지만은, 지금 5,100이죠. 이게 거의 5,099.96인데, 자, 일단은 여기서 지지선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요거 다시 딛고,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5,927로 이번 주에 3.51% 올랐습니다. 자, S&P 500이 2% 올랐다 그러면은, 나스닥은 3.51%나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목요일날, 수요일날, 메타가 실적 나오면서 약간 흔들렸는데, 그래도, 목요일날 오후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실적을 잘 내면서 다시 반등하는 데 성공했고요. 결국엔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러셀 2000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로 2000선을 다시 뚫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번 주에 2000선 한번 넘었다가 다시 빠졌지만은, 지금 메타와 함께 떨어졌지만은,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그때. 하지만은 다시 반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다시 2000선을 넘었고요. 자, 2000을 지지선으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중소형주가 올라간다는 거는 주시장이, 미국 경기가 아직은 좋다, 이런 희망이 있는 겁니다. 자, 목요일날 GDP 나올 때만 해도 1.6%로 떨어지니까 미국이 다시 침체인가 그러면서 러셀이 빠졌지만은, 자, 어제 개인소득 소비가 높게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아직은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들이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선을 다시 뚫고 올라왔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기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은, 테크나 그로스가 예전에는 금리가 높으면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기술주들의 모멘텀 자체가, 많이 살아난, 그런 상황이죠. 지금 1, 2, 3, 4주죠. 4주 연속 모멘텀이 별로 안 좋았다가 갑자기 모멘텀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멘텀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블룸버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하락 추세였죠.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번 주 월요일에 반등을 시작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적들이 잘 나오면서 결국은 우상향하며 올라갔고, 15일 이동평균선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한 5,087 정도 되는데, 자, 그 위로 다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비슷합니다. 15일 이동평선 위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이제 조금 내려가는 추세였는데 다시 꺾여서 월요일부터 자, 올라가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RSI가 바닥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거기를 찍고 다시 올라왔고요. 자, S&P 500도 예, 바닥을 RSI 30에서 예, 과매도에서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러셀 2000은 이미 예, 지난주 한 수요일 금요일에 바닥을 찍고 자, 올라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특히 반등을 했던 이유는 지난주에 있었던 지정학적 위험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란의 이제 외무장관이 이제 이스라엘에 예, 대응을 하지 않겠다. 예,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예, 이스라엘이 예, 이란의 서부를 공격을 했지만은 이란은 예, 반격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에스컬레이션이죠. 예, 긴장이 이렇게 고조되고 있다 다시 완화되는 상황 자체가 이번 주에 주식시장을 다시 반등을 시키는데 예,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월요일날. 자, 그런 상황이었고요.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채권 금리가 예, 올라올 대로 올라왔다 그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그때가 4.62 정도 되는데 지난주보다 조금 더 올라가긴 했는데 더 올라가진 않고 있죠. 한 4.69에 지금 지지선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거를 잠깐 목요일날 깼다가 예, 다시 내려왔습니다. 4.69 밑으로 내려왔죠. 지금 4.66입니다. 자, 채권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으니까 예, 거시경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TLT 같이 장기채권 20년, 30년물도 예, 어느 정도 지난주에 바닥을 쳤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이번 주에 바닥 한번 더 쳤습니다. 87불로 예, 좀 바닥을 쳤는데 예,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뭐 쌍바닥 치고 다시 올라가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가 조금 안정이 되고 있죠. 자, 이유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일단은 금리를 올해 들어서 이제 한 번 이상은 내리지 않겠다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더 올라갈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자, 아무리 채권 시장에 공매도가 많이 들어온다 그래도 연준이 일단 한 번 내린다가 어느 정도 다 반영돼서 자, 채권 금리가 올라올 만큼 올라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지난주에도 비슷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9월 달입니다. 예, 9월 달이나 돼서야지 금리를 한번 내리겠다가 지금 57%인데 낮죠. 예, 지금 예, 유지하겠다가 42.6%고요. 예, 그래서 지금 예, 9월 달에 내릴지도 확실치가 않아요. 예, 왜냐면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두 달 전에 연준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예, 12월 달입니다. 예, 12월 달이나 금리를 한번 내리겠다가 39.5%로 자, 많이 올라와 있고요. 페드 스왑 시장에선 35bp 내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한번 내리는 게 25bp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해서 35bp 정도 자,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2년물 채권 금리가 5%까지 이번 주에 5.01까지 올라왔는데 딱 5%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올라가진 않겠죠. 지금 5.25가 안 내린다가 작년 이제 10월 달에 안 내린다가 5.25였는데 자, 한 번 내린다를 반영한 게 지금 2년물이 5%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최대한 올라올 수 있는 예, 그런 금리 상황이라고 자, 보여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거시경제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게 자, 없습니다. 자, 일단은 금리가 올라와서 이제 성장률이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이미 다 반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달러 가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105.95까지 올라갔지만 사실은 지난주에 106 이상까지 올라갔었죠. 달러도 조금 더 올라가진 않고 안정적입니다. 자, 이거는 뭐 일본의 엔화가 158엔까지 가치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달러가 굉장히 안정됐다. 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지난주만 해도 한 152엔 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158엔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제 환 개입을 하겠다는 믿음이 좀 있어요, 시장에. 그래서 엔화 가치가 158엔까지 올라갔는데 예, 당연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입이 자, 일본 정부에서 예, 중앙은행에서 이제 개입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자, 신경은 안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거시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인공지능 모멘텀이 다시 들어와야겠죠. 실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모로 해서 S&P 500에
이제 마진 자체가 11.2에서 11.5%로 자, 지금 계속 올라갈 거로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마진이 11.5%까지 올라가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인공지능을 대표하는 기술주들이죠. 기술주들의 자, 지금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88%가 주당 순이익 예상보다 더 잘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 S&P 500의 EPS가 주당 순이익이 77%가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5년 평균인 77%랑 비슷하죠. 10년 평균 74%보다 높습니다. 그 77%보다 더 높은 게 기술주예요. 예, 지금 88%가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주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사실 메타도 떨어졌지만 실적은 예상보다 잘 나온 겁니다. 가이던스가 좀 약하긴 했지만은 자, 그래서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인공지능 모멘텀 버블은 아니다. 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은 드랍 더 마이크 모먼트를 가져왔다 그러죠. 마이크를 딱 떨어뜨릴 정도로. 자, 그래서 자, 아지르와 관련해서 클라우드 쪽에 이제 수익이 잘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인공지능의 대표격이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죠. 자, 이쪽에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버블이 아니구나. 자, 이런 걸 다시 한번 또 증명을 해냈습니다. 자, 구글도 마찬가지죠. 실적이 잘 나오고 클라우드 쪽에 자, 매출이 늘어나면서 인공지능 잘하고 있구나. 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메타도 잘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 구글은 자, 2조 달러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들어갔죠. 자, 그래서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다음에 엔비디아에서 구글도 2조 달러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자,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고 이게 버블이 아니다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당연히 수혜주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건 인공지능에 직접적으로 연구를 하는 데고, 예, 그거의 수혜주들은 당연히 반도체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제 반등을 해서 877불까지 결국 올라왔습니다. 예, 바닥 대비해서 뭐 735불까지 내려갔었는데 벌써 한 7% 정도인가요? 자, 지금 바로 올라와 버렸죠. 예, 내려가던 흐름을 끊고요. 15일 이동평선 위로 떠버렸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10% 지점을 깨고 올라온 거죠. 예, 그래서 조정 기간에서 어제 다시 벗어났습니다. 예, 지난주에 RSI 30 바닥 찍고요. 자, 이번 주에 54까지 반등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조정 기간에서 또 벗어났죠. 자, 그 다음에 SMCI도 마찬가지입니다. SMCI도 어느 정도 RSI 바닥까지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은 15일 이동평선을 뚫지 못했지만 그래도 많이 반등하는데 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인공지능 서버 쪽이죠. 예,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식시장이 다시 자, 살아났구나. 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중국에 대한 위협이 좀 있었는데 중국마저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CSI 300 상하이 지수가 5.84%가 올라갔죠. 자, 항생지수 자, 이번 주까지 올라간 것에 해서 5.14% 특히 이번 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항생지수 뭐 중국의 투자자들은 이제 홍콩 쪽으로 옮겨간다 얘기를 하는데 항생지수에 들어가 있는 게 중국의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다 홍콩에 많이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와 관련된 중국에 상장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런 것들이 미국 증시를 또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어제 막 니호하고 샤오퍼 자,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니케이도 마찬가지죠. 예, 뭐 일본도 많이 올랐는데 자, 아무튼 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자, 중국 주식들이 좀 올라가면서 또 도움을 많이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결국 다시 곰들이 예, 지난주까지 곰들이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다시 공매도 세력들이 돈을 잃으면서 다시 병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자, 지난주에 바닥이라고 또 얘기 드린 이유가 자, 공포 탐욕 지수가 31까지 내려갔다. 자, 이런 뭐 80까지 올라갔던 공포 탐욕 지수가 31까지 내려갔었죠. 이게 침체였으면은 공포가 뭐 20, 뭐 0, 뭐 이 근처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침체로 인해서 내려간 게 아니라 금리가 높아서 올라가서 그 다음에 경기가 너무 좋아서 내려온 상황이라서 더 내려가긴 쉽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이번 주에 결국 42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내려갔다 올라왔기 때문에 자, 반등하는 데 성공했고요. 자, 다음 주까지 좀 좋아지면은 중간까지도 자,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마냥 낙관적으로 지금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자, 마냥 낙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악재가 사실은 넘쳐나요. 경제 지표를 보면 악재가 넘쳐나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GDP가 1.5%로 확 떨어진 게 이제 요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아직 안 잡히고 있습니다. PC 물가가 아직도 2.7, 2.8이 나왔죠. 근원이 아직 2.8입니다. 연준이 바라는 2% 목표까지 아직 멀었고요. CPI도 3개월 연속 더 올라갔죠. 3.8%입니다. 높죠. 어제 기대 인플레이션 나왔는데 3.2%로 더 올라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고 있어요. 그렇다고 노동시장이 안 좋냐? 그러니까 좀 부드러워지고 있냐? 그것도 아니죠. 실업률은 아직도 3.8%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20만 7천으로 더 줄었습니다. 실업수당 해고 당하는 사람도 없고, 노동시장 너무 튼튼하죠. 채권 금리가 아직 높습니다. 4.66에서 4.99로, 자, 10년물 4.66, 2년물 4.99로 아직도 채권 금리가 높죠. 달러도 아직 높습니다. 자, 105.96이면은 굉장히 높죠. 100 기준으로 하면은 100이 원래 중간값인데 105까지 올라왔다는 건 높고, 보통 104가 넘어가면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값도 아직은 높은데 그런 상황이고, 금이 높다는 건 지정학적 위험이 아직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원유값도 아직은 높습니다. 브렌트유가 89불, 웨스텍사스 오일 83불인데 90불 근처죠. 90불이 딱 기준인데 딱 그 근처에 있습니다. 뭐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요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위험자산의 대표격인 암호화폐도 62,870불로 좀 기고 있죠. 그래서 자, 일단 암호화폐 서버, 암호화폐 채굴하는 사람들이 수익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자, 암호화폐 채굴을 하면 비트코인은 하나를 줬는데 이제는 0.5밖에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떨어졌는데, 자, 아무튼 자, 암호화폐도 아직은 안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실적 발표들 중에서도 메타, 넷플릭스, 자, ASML, TSMC, JP모건, 월그린스 다 실적 조금 안 나왔었죠. 이런 것들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인데, 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채권 금리가 지금 4.66, 4.99인데 이번 주에 4.73으로 고점을 찍었다가 내려왔고요. 자, 2년물도 5.01로 고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자, 고점 찍고 내려가는 추세다. 자, 달러도 106.15까지 올라갔지만 지금 105.96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자, 금값도 2,411불까지 올라갔지만 2,349로 지정학적 위험이 사라지고 있다. 자, 원유값도 91불이었는데 89불로 떨어졌고, 웨스텍사스 오일 86불에서 83불로 떨어져서, 자, 지금 기름값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그렇고, 자, 암호화폐도 6만 1000불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악재라고 얘기 드렸던 것들이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최악의 상황까지 갔다가 지금 자, 누구로 들고 있다. 자,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죠.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GDP 성장 자체가 1.6%로 떨어져서 물가는 높은데 GDP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결국엔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아틀란타의 GDP 나우에서는 자, 올해 2분기에 GDP 성장률을 3.9%로 올렸습니다. 너무 높죠. 1.6%로 떨어졌는데 다시 3.9%로 올라간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려간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자, 그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아직 좋고요. 자, 어제 개인소득을 보셨지만은 개인소득이 0.3으로 줄어들고 있다. 0.5% 늘어났습니다. 자, 미국인들의 수익이 지금 봄이 되면서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자, 빚을 갚을 능력이 되는 거죠. 능력이 됩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개인들의 소비가 줄었냐? 안 줄었어요. 0.8% 더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난 2월이나 지금이나 개인 소비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자, 아직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침체 신호 이런 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런 거는 너무 이르다. 자, 이른 판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자, 할 수 있습니다. 자, S&P 500 올해 기업들 전망 계속 얘기 드리지만은
딱 미디엄 값이에요. 중간 값으로 딱 보면 여기서 자를 수 있죠. 뭐 기관들이 지금 뭐 한 16개, 17개 정도 올해 목표 주가를 내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S&P 500 딱 중간 값으로 딱 자르면은 여기서 그러면은 지금 중간에 5,100, 5,150 있고 지금 CT가 5,100이고 더이치뱅크가 5,100입니다. 자, 요거 이상으로 보는데도 많죠. 5,200부터 6,000까지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 밑으로 4,500까지 보는데 지금 딱 중간 값이에요. 5,100. 그래서 S&P 500의 적정 주가가 5,100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5,100 지금 딱 좋은데 여기서 조금 더 모멘텀 타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 모멘텀을 탈지. 자, 일단은 그렇게 뭐 비관적으로 볼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딱 좋은 상황이다. 지금 딱 중간 값이다. 적정 가격이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인공지능 모멘텀을 다 탔고 지난번에 5,250까지 올라간 거는 금리를 자 3월부터 내리겠다고 조기 내리겠다는 걸 반영해서 올라간 거고 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한 150포인트 낮은 지금 상황이 딱 적절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여기에서 모멘텀이 다음 주에도 좋으면은 뭐 계속 올라가는 거고 자 조금 뭐 밀릴 수도 있는데 5,100선을 좀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다음 주에 올라가려면 당연히 실적이 잘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곰들이 일단은 병상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곰들은 또 뭘 가지고 지금 장난을 또 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곰들은 계속 회의를 하는데 지금은 일단은 쉬어야겠죠. 곰들도 병상에서 좀 쉬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 반등 중이니까, 자, 곰들이 어디까지 쉴까 지금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5250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일 것 같아요. 받아들일 수 있는, 목표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5250을 뚫고 올라가겠죠. 한 5300, 5400? 자, 요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5250을 뚫기가 쉽진 않겠지만, 5300, 5400까지 이제 올라가면 곰들이 5250 이후부터 이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물가가 3번 연속 올라서, 자, 어제 근원 PC 보시면 알겠지만은, 3개월 기준으로 해서 한 4.5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6개월로 환산할 때도 지금 3% 이상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은 어제는 근원이 2.8%에서 2.8%로 유지가 되게 나왔지만 이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이게 더 올라가면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당분간은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기 물가 이제 목요일에 나온 게 좀 충격을 줬는데 3.4%가 나왔죠. 자, 그래서 다시 이게 올라간 게 조금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면 좋겠죠. 일단 기름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근원 CPI도 마찬가지죠. 근원 CPI도 3개월 환산하고 6개월 환산한 거는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한 번 더 올라가게 나오면은 진짜 더 이상은 금리를 올해 아예 못 내리고 올릴 수 있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아마 무기 삼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없습니다. 당장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CPI 발표 날짜가 5월 15일이에요. 그래서 15일까지는 그래도 뭐 큰 건 없다. 물가에 대해서 큰 건 없기 때문에 자, PC는 어제 나왔고 자, 아직 15일 정도는 자, 그냥 편하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뇌피셜 이거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2분기 실적 발표죠. 실적 발표가 잘 나오냐 안 나오냐인데 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확실히 테크 위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이클 하튼에 나와서 또 얘기하셨습니다. 전통적인 배어죠. 그래서 2023년에 많이 틀렸죠. 마이클 윌스, 뭐 마크 콜라노비치, 마이클 하튼에 다들 2023년에 떨어진다 그랬다가 다 틀렸습니다. 전문가들 못 믿겠죠. 전문가들 의견은 항상 참고만 하세요. 자, 아무튼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침체가 오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체 신호가 지금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자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빅텍이라든지 메가캡들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와 상관없는 그런 기업들 뭐 빅텍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게 좋게 보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다음 주에 이제 아마존하고 애플까지 또 잘 나와주면은 계속 더 상승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가치 방어주예요. 가치 방어주. 이게 빅텍 위주로만 끌어올려지면은 나머지 493개의 S&P 기업들이나 러셀 2000에 속한 기업들이 특히 러셀 2000에 속한 것 중에서 성장주는 좀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가치주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셀 1000 밸류 인덱스가 있는데요. 가치주들이 이번 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성장주 위주로만 올라갔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식시장이 떨어지니까 가치주들이 4% 올라갔어요. 방어주들이. 근데 이번 주에는 성장주들이 올라가니까 가치 방어주들이 2% 이상 지금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희비가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성장주 빅텍 위주로 계속 가는 거고, 지금 가치 방어주들은 오히려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가치 방어주 중에서도 좋은 것들은 있어요. 뭐 제약주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다이어트 약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좋은데 그거 외에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고, 방금 전에 얘기 드렸지만 헬스케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든지 IT 쪽은 실적이 필수 소비재까지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안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에너지는 실적이 안 나오고 있고 부동산도 안 좋아요. 그 다음에 금융 쪽도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재료 쪽이라든지 유틸러티라든지 산업재 이런 것들도 이미 지금 S&P 500보다는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이미 소비재가 한 75%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테스트를 받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가치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요렇게 실적을 얼마나 잘 내는가에 따라서 지수가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구글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요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일단 올라왔는데, 지금 가치주들이 성장주들에 의해서 두들겨 맞을 수가 있다. 트라우싱 될 수가 있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주들이 하락을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워드 PE 레이시오인데, S&P 500의 포워드 PE 레이시오가 아직도 19.9 정도 되는 거죠. 아직도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빅텍 위에 나머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을 수도 있고 빅텍 자체도 조금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더 풀백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실질 금리가 아직은 높아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5.25인데 지금 물가가 지금 3.4 정도 나왔는데 2.8 근원은 2.8이죠. 아직도 실질 금리가 2% 이상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할 때 아무리 빅텍이라 그래도 목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과연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갈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수익은 늘었지만은 크레딧 카드를 못 갚는 미국의 가게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까지 얘기 드렸고 미국의 부채 한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35, 36 트릴리언 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2년물, 5년물, 7년물 경매로 어마어마하게 미국 정부에서 돈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당연히 주식시장에 좋을 수는 있지만 이 부채를 어디까지 지금 미국이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약간이 걱정되는 부분이죠. 일단은 그런 걱정은 단기적으로 단기적인 거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은 다음 주도 이런 거시경제보다는 지금 다음 주는 이제 실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성장주들은 아마존하고 화요일날 목요일날 있는 애플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은 AMD가 화요일날 있죠. 요런 것들이 아마 성장주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들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치주들이 많습니다. 과연 가치주들이 실적 발표를 못 내면서 침체 분위기를 내면서 지수를
지수를 끌어내줄지. 자, 그게 약간, 예,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3M, 뭐, 1112. 자, 맥도날드, 코카콜라 화요일, 스타벅스 화요일 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뭐, CBS 약국, 뭐, 그 다음에 파이자 제약회사도 있고요. 뭐, 마스터카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카바나 같은 중고차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도 뭐, 예, 펠로톤이라든지 요런데. 자, 아무튼, 이런 가치주들이, 예, 과연, 예, 실적을 잘 냈을까요? 예, 이게, 주식시장을 좀, 예,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성장주들, 빅텍들이 계속 올라가 주면은, 예, 지수적으로 보면은 그냥 5,100선이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아무튼, 자, 이제 5월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5월이죠. 화요일까지만 4월이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5월인데, 이제 다음 주의 변동성은 아마 가치주들의 실적과,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나는데 왜 제가 이걸 가져왔는지 모르겠네요. 자, 요게 아니라 자, 요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정리를 나중에 했군요. 예, 요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가져다가 예,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다음 주에도 사실은 거시경제적으로 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예,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날 FOMC 회의가 있죠. 네, FOMC 회의 걸려 있습니다. 졸스 잡 오프닝이 있어요. 예, 다음 주가, 예, 1월, 예, 매달 첫 주는 노동 지표들이 나오는 주죠. 그래서, 예, 실업률이, 예, 금요일 날 나오면서 비농업 부분 고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경기를 알 수 있는 ISM의 제조업 지수, S&P보다 더, 예, 신빙성이 있죠. 자, 금요일 날은 서비스 지수. 자, 요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어제까지의 분위기는 뭐 월요일 날은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고 예 화요일까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일단 화요일까지는 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자 지금 SMCI하고 아마존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하죠. 일라일릴리도 중요하고 그래서 화요일 날 이제 오후에 실적이 나오면서 예, 그 실적들이 잘 나오면은 예, 수요일까지 뭐 잘 가는 거고 이제 화요일 날 오후에 실적이 좀 안 나온다. 아마존이 뭐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 뭐 SMCI가 떨어진다. 자, 요러면은 FOMC 회의의 긴장감까지 들어가면서 졸스 잡 오프닝 뭐 노동시장도 튼튼하고 FOMC에서는 파월 연준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또 하겠죠. 근데 이미 다 반영이 돼서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마존이 실적까지 안 나온 상황에서 예, 지금 연준의 발표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마존과 SMCI가 실적이 안 나오면 조금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분위기가 애플의 실적이 또 안 나오면은 조금 영향을 미치다가 자 비농업 부분 고용이 예, 또 튼튼하게 실업률이 나오고 서비스까지 튼튼하게 나오면 조금 횡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런데 만약에 아마존하고 SMCI가 실적이 잘 나왔다. 자, 일라일릴리도 실적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 FOMC든 뭐 노동지표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날아가는 거죠. 자, 애플은 예, 크게 성장주들한테 영향을 많이 못 미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자, 아무튼 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변동성이 좀 심할 것 같고요. 자, 제 바람은 아마존은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데, SMCI도 잘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요게 이제 AWS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SMCI의 서버 쪽이 실적이 잘 나오면 인공지능은 계속 좋구나. 자, 그러면서 이제 날아가면서 이제 5,300, 400까지, 5,200도 여기서 이제 뚫고 올라가는, 예,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꼬꾸라지면은 그냥 다시 자 5천선으로 예. 자 아무튼 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아무튼 5월달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실적들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이 5월 15일 날 있는 CPI가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번 내린다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CPI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원래 이제 승승장구하던 시장이 이제 15일날 물가가 안 나오면은 조금 꼬꾸라지다가 다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는 거. 그래서 뭐 셀린 메인 뭐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뭐 이렇게 매달 그달마다 뭐 12월에 산타랠리 온다 그랬지만 산타랠리 안 왔잖아요. 뭐 2월 달에는 항상 떨어진다 그러지만 이번에 2월 달에 올랐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셀린 메이가 있다 그러면 작년 5월 달에는 오히려 올랐죠.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예, 그래서 다달리로 따지면은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이상하게 중간에 껴여 있는 그 달에 떨어졌기 때문에 다달리를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격 편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일단은 이런 실적이라든지 실질적인 거시경제 지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제 방송은 참고만 해주시고 교육 방송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고 축복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사용평가 넘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거시경제 얘기는 여기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됐죠? 자, 그렇고. 자, 늦게 오신 분들 환영해요. 예, 3부 넘어